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올게 왔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두 개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거래 대금, 돈이 몰리는 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를 상승시키는데 2차 전지가 한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정말 증시가 엄청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돈이 몰리는 곳을 잘 따라다녀야 시장에서 소외감 느끼지 않고 우리가 이 순환매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어디에 몰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 같이 시장을 잘 따라다니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좀 힘을 내게 해주려고 적고 있는 거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가 제 영상을 제가 찍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니까 꼭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랑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를 정리한 저희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자료집이에요.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돈이 어디에 몰렸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좀 특별하게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언제 볼 수 있을까 했던 가격을 이번에 두 개 모두 보여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 상승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이렇게까지 올랐느냐. 물론 최근에 SK하이닉스 블랙록 지분 투자도 있었죠. 거기에 추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마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둘 다 정말 강하게 증시를 끌어올렸다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 이 상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은 뭐 현대차 아니면 하나솔루션이었는데 새로운 기업이 올라왔죠.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구나 볼 수 있고요. 상승률이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3등이라는 거는 거래 대금이 2차 전지에 뭔가 유의미하게 돌고 있는 게 아닌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2차 전지에 돈이 몰렸구나. 그 다음에 항상 상위에 있는 거죠. 코덱스 레버리지. 우리 코스피의 두 배수 저 ETF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5%가 올랐다는 거는 코스피가 2.5% 상승을 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코덱스 200입니다. 이거는 코스피 200을 1배수로 추종하는 ETF고요. 2.4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한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죠. 상당히 강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항상 저는 이 코덱스 200, 바로 이 상위 200개 이내에서 투자를 해라. 예, 이 돈이 결국엔 이 200개에 균등하게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코스피 상위에 있는 200개 이내에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최근에 완성차 쪽의 거래 대금이나 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두고 보고 있어요. 특히 기아차 이 기아를 제가 조금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에셋증권인데 최근에 증권주 그다음에 은행 고배당주들이 힘을 잃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월 말 전에 대부분 벚꽃 배당 받으러 오신 분들이 2월 말 전까지 사고 2월 말 넘어갈수록 힘이 약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구간이에요. 이제 벚꽃 배당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추 이제 끝나는 이제 수급이 이제 덜 몰리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유동성 그리고 상승률이 좀 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이건 MLCC 이슈로 움직인 거고 오늘 이제 반도체 기업이 강하다 보니까 뒤따라가는 이 TC본더 기업들이 좀 강했습니다. 하나비전 밑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강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원전은 전체적으로 힘이 강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이거는 코스닥 이 150의 두 배수 ETF고요. 역시 1.8%.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가 더 강했고 코스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그 대신에 항상 이 거래 대금은 어디 코스닥 150
상위 150개 이내에 뿌려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원전선, 전력 전선 쪽이 여전히 좋은 분위기고, 에코프로 2차 전지죠. 2차 전지 분위기도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인버스는 지금 268원이에요. 사실 이건 정말 이번에 좀 많이 하락이 나왔다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버스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인버스를 찍는 것보다 차라리 내려올 때 바닥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수익 내기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위험해 보이고 내려갈 것 같고 급락할 것 같아도 인버스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떨어지고 나서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수익 내기 좋다라고 매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개인들이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SK하이닉스, 삼성 SDI, HP, SP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유의미한 외국인 매수세가 있진 않아요. 왜? 보면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한 3,300억 샀고요. 삼성 SDI를 한 2,900억 샀는데 뭐 대단히 많이 산 건 아니고, 사실 뭐 간 정도 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예 안 산 것도 아니지만 많이 사지도 않았다 얘기를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를 8천억 샀습니다. 근데 최근에 느끼는 거지만 기관이 삼성전자 방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삼성전자 매수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삼성전자 매수를 기관이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은 맨날 팔거든요. 삼성전자 1조씩 2조씩 맨날 팝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기관만 개인이랑 같이 삼성전자 방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6천억 매수, 그래서 유의미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차를 샀는데 뭐 대단히 많이 사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늘이 오히려 개인들이 쉬는 날이었어요. 오늘 뭔가를 사거나 하는 날이 아니었고, 오히려 개인들이 오늘은 파는 날이었습니다. 보면은 SK하이닉스를 오늘 1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외국인이랑 기관한테 두 명한테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죠. 근데 삼성전자 매도한 거를 기관한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판 거를 기관이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사실상 좀 정책적으로 물량을 다 받아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좀 무한으로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물량을 일부 털었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의 매도는 조금 제가 봤을 땐 반등한 거 또는 상승한 거를 분할 매도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한 물량인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받아줬다 생각하면 되고요. 외국인은 지금 매일 조 단위로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4천억 정도만 매도를 했고 그걸 기관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의미 있는 매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 기관은 매도를 거의 안 했다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관은 요즘에 맨날 사기만 하고요. 외국인은 맨날 삼성전자 팔기만 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관과 외국인이 사줬고, 삼성 SDI도 외국인이 사줬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봐도 눈에 보이는 유의미한 게 3개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2차 전지와 반도체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를 차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한 중국산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수입 차단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왜냐하면 ESS 정도는 중국 걸 썼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쓰지 말자. 국가 보안 자산인 전력망 데이터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 다 퇴출시키자는 거고, 퇴출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한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산 ESS에 제재를 가하면서 ESS 사업을 통해 전기차 시장 침체를 극복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이득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이 된 기업, 중국 관할권에 있는 기업,
중국에 관할 통제 감시하에 있는 모든 기업의 ESS 수입을 중단한 내용이고요. ESS뿐만 아니라 ESS 기술력도 중단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연관돼 있는 기업은 싹 다 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내 반사 이익을 좀 받을 것이다, 이미 받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배터리가 좀 좋은 게 뭐냐면 관세 영향을 제일 안 받아요. 왜냐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배터리 관세 부과 검토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이 확산됩니다. 아니, 관세 부과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배터리는 달라요. 왜냐면 이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2021년도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리쇼링이라고 하죠. 미국 내에다 공장 지어라. 그래서 미국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EMPC, 이거 전부 다 수령 조건을 충족했어요. 이 조건이 뭡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십시오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서 그래서 공장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2차 전지 공장이 제일 많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미국에다 공장 엄청 지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수요의 대부분을 미국 현지 공장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왜? 많이 만드니까 당연히 미국 내에서 만드는데 관세를 왜 매기겠어요.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업체들은 미국 현재 공장이 없죠. 그러니까 뭐 없는 게 앞으로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관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뭐 한국 걸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와 있는 게 현재 2차 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산업에서 코덱스 ETF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5720이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제일 종목 고르기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배터리 기업 있죠, 양극재, 전구체, 음극재, 흑연 등등등등, 뭐 분리막, 전해질, 전고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이 대표적으로 그냥 이 밸런스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밸런스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등 해서 양극재부터 음극재, 배터리 기업 전부 다 모여 있는 저는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밸런스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 이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이제 막 사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추세가 좀 시작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둬야 할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언제든 빠질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안 빠져 라는 생각이면 우리는 투자를 지금 하기 무섭거든요. 언제든 얘는 빠질 수 있고 하락할 수 있어. 그 대신에 우리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겠다. 그래서 손절가를 17,000원 잡고 저는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저는 손절가 17,000원 칼같이 잡고 가면은 충분히 지금 오른다면, 쏜다면 여기서 강하게 쏠 자리예요. 쏜다면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추세 상승할 자리고요. 근데 만약에 안 간다면 여기서 그대로 꺾여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근데 갈 거면 지금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손절가 17,000원 칼같이 잡고 이탈하면 판단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번 강조드리는 전력기기입니다. 지금 메인 변압기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얘네들이 센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다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일진전기가 매출이 2조 446억 원, 영업이익이 151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매출은 약 30%, 영업이익은 약 90% 급증했습니다. 거의 한 2배 뛴 거죠. 북미 지역 변압기 수요 확대 등을 예상해 홍성공장 증설을 하는 등 선제적인 투자를 한 효과가 2025년 4분기에 나왔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송배전망 교체와 증설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초고압 전선과 변압기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밑으로 계속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은 매출 2조 원 시대를 열며 일진전기가 시장 경쟁력을 입증한 기념비적인 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적인 기업 좀 LS 일렉트릭의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보시면은 2023년, 2025년도 3분기, 4분기 매출액이 늘다가 영업이익 늘다가 실질적으로 2026년도 1, 2분기 때 매출액이 살짝 줄었다가 오르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자체가 1분기에 줄었다가 2분기에 피크를 찍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분기에 세긴 한데 그 전에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추세가 한 2분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크를 이번에 이제 2분기에 찍고 3분기에 좀 박스권 유지하다가 4분기에 찍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는 한 2분기까지는 나쁘지 않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게 맞다. 그래서 매번 강조하는 게 0117V20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해서 메인 기업들의 추세를 좀 우리가 밸런스 있게 따라갈 수 있는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진전기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얘가 전력기기에서 가장 세게 오른다라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서 중상위 정도는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상품이다 얘기를 하고요. 0117V0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고요. 사실 이 따라갔던 구간 라인 때가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추세가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안전마진을 챙기고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17,000원이 깨지면 판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전력기기는 17,000원이 깨지면 판다. 안 깨지면 난 끝까지 홀딩 하겠다. 끝까지 추세를 따라가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칼같이 손절가를 지켜야 돼요. 이거 이탈하면 무조건 팔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탈 안 하면 끝까지 저는 추세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 아래에서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이만큼이 안전 마진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시장은 올라가다가 언제든 꺾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꺾일 걸 예상하고 미리 파는 것보다는 이만큼 벌다가 일부 내주는 게 더 확실합니다. 차라리 지금의 리스크는 뭐라 그랬죠? 지금은 덜 버는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번 거를 뱉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은 못 따라가는 리스크가 더 크다. 못 따라가면은 그거만큼 리스크 큰 게 없다. 지금은 일단 따라가더라도 조금 뱉더라도 일단 쫓아가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런 기준을 잡고 있다면 겁날 게 없죠. 자를 땐 짧고 벌 땐 크게 버는데 겁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냥 이 추세로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 조선 탑10인데 여전히 저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K조선 탑10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추세를 봐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지켜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조선 탑10은 여전히 같이 좀 추세를 봤으면 좋겠다 얘기했지만 얘는 10,000원 잡으면 돼요. 10,000원을 깨지 않으면 추세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안에서는 언제든 흔들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흔드는 건 관심이 없고 우리는 여기서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것만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여전히 이 0115D0입니다. 10,000원의 손절가를 칼같이 잡고 가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에 돈이 돌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이 추세를 무조건 평균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게끔 계속 준비를 하고 따라다녀야 돼요. 지금의 리스크는 시장을 못 따라가고, 지금의 리스크는 내가 수익을 덜 벌거나 내가 벌던 걸 뱉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이 들어오고 상승하는 기업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리스크가 제일 크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시장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 제가 따라가는 방향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매일매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언제든 잃을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잃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덜 잃고 더 번다. 우리는 매일 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보다 덜 잃고 더 번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2026년도 저희가 업데이트한 자료집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어디서 무료로 좀 다운받을 수 있나요?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냐,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도 없고 적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받아도 제가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서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푸시 알람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허용만 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면 나면은 바로 이제 허용하시겠냐 뜨거든요. 그거 허용해 주셔야 푸시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허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026년 업데이트한 로봇 자율주행 저희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2026 로봇 자율주행, 2025 하반기 로봇,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저희가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얻어 가시고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4일, 23일, 20일, 19일, 13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 저희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고 그 댓글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영상을 찍으니까 꼭 짧게라도 한 줄 달아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희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